안녕하세요. 3월 2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네요.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보겠지만 저는 지금 12시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자려고 합니다. 목이 많이 잠겼어요. 교육 일정이 계속 있어서 아무튼 오늘 첫 기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기사 시작하기 앞서서 개인적으로 3월 그 종합반에 대해서 그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종합반 일정 여기 나와 있고요. 블로그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블로그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는 물론 매식경도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률적인 스펙, 그 다음에 자소서의 뭐 전형적인 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색깔을 찾고 나만의 히스토리를 담아서 전달하고 포장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취업을 힘들어하는 것들은 뭐 어떠한 스킬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너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4주반과 8주반이 있는데 각 과정을 보시면 4주반은 한 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자소서, 면접, 그다음에 모의 면접 이러한 순으로 해서 정말 취업을 한 번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방향성 면에서 뭔가 어,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들으면은 취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알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한테 이러한 4주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과정이고, 4주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금융권으로 그 운영이 돼요. 금융권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비전공자, 전공자 상관없고 금융권 자소서 면접이 일반 기업과는 다른 면들이 조금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면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8주 과정은 발표 수업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면접, 그 다음에 뭐 유형별로 PT, 세일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매주 발표 수업을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부분이 과연 장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은지, 그리고 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코칭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강점을 더 끌어내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커리큘럼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청은 비밀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아마 매식경을 하면서 처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의를 뭐 여러 군데로 주시다 보니까 제가 획일적으로 답변을 잘 드릴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지금 반 같은 경우는 3월 그 21일 반은 마감이 됐고 28일 반이 2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거나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은 친구들은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매식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증시 먼저 한번 보여요. 아유, 말이 꼬이네요. 증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 코스피 이후 중 갈등의 1%대 하락. 3천대로 밀렸어요. 이게 지금 3천선을 돌파한 지가 이제 한 3달 정도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는 이제 수준인 거죠. 자, 근데 계속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3일 코스피가 유럽과 중국의 갈등으로 1%대 하락 마감했다. 자, 오늘 처음 오는 은준생, 그다음에 금준생,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많이 이슈가 있겠지만 어제 코스피가 1% 하락 마감한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있었네. 그래서 코스피가 30포인트나 빠졌다. 또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초반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반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수급을 보면은 개인은 1조 이상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이렇게 매도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나오지만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이 지금 같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학개미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이고 제 하락한 거는 EU와 중국 갈등 영향을 끼쳤대요. EU와 중국은 아이고 뭐 이게 나오네요. EU와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두고 상대 측 대사까지 조치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치구 인권 문제를 두고 EU와 중국이 대립하고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이슈로 작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EU와 중국의 갈등에 러시아가 중국의 힘을 보태는 등 그러니까 EU와 중국이 갈등을 하는데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서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은 지정학적 동맹 간 갈등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그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이렇게 하락됐고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처음 보든 뭐 방향 코스피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 갖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취준을 할 때 자소서를 쓸 때도 대부분 이름 있는 기업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 있는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기업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어떠한 걸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걸로 지금 사업이 중점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봤고요. 자,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을 취업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나중에 사회초년생이 돼서 뭔가 내 자산을 운영하는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좋아요. 금융상품.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빠뜨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죠. 부동산에 갖게 되면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텐데 그럼 그때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청약통장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미리 공부한 학생과 처음 접한 학생과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지금 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학생과 어, 처음 본 학생과는 접하는 방향성과 추구하는 수익률 마인드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 지원 동기나 이제 이런 것들도요. 금융 상품을 한번 공부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그러한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가치주 펀드의 부활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주식형 평균 수익률을 추월했대요. 아, 가치주 펀드가 주식형 평균 수익률을 추월했대요. 한번 볼까요? 가치 투자의 시대는 다시 온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인 이채원 전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사장이 지난해 12월 물러서면서 한 얘기래요. 뭐 이분이 그냥 가치 투자 시대가 온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전망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 성장주가 여전히 득세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 이익이 잘 나는 주가 성장주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가치주는 먼 미래를 보고 아 나중에 향후 이런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치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 3개월간 국내 가치주 펀드에서 9,214원이 빠져나간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찬밥 신세였던 가치주 펀드의 반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치주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이 최근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치주는 20%. 자, 이 신문 기사의 오늘 이슈는 뭔가요? 펀드라는 종류가 많은데 가치주와 주식형이 있어. 근데 이 가치주는 먼 미래를 보고 뭔가 가치를 미리 지금 담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 이익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야. 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뭐 이분이 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가치 투자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 어떠한 분이 한 얘기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맞아 들어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사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수익률 급등한 가치주 펀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지금 3월 달 돼서 꼬꾸라지고 있죠. 수익률 좀 가치 펀드가 뭐냐 보면은 한국밸류 10년 투자 어린이 증권 투자 신탁 수익률 20.55 연초 이후 그 다음에 뭐 미래스 타이거 한국밸류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은 건 여기 위에 요 펀드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밸류 10년 투자 어린이 증권 투자 스타. 이게 정말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품을 보세요. 이 펀드 수익률이라든가 펀드 운용, 그다음 펀드 운용 종목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내가 진짜 좋다고 판단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알려주세요. 엄마, 연초 이후 수익률이 20.55%나 되는 수익률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한번 분석해서 엄마한테 알려줘 볼게. 이게 뭐예요? 금융상품 공부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들을 하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어 우리가 지금 뭐 파킹 통장이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면접중 대장이 얘기했는데 증시에 있는 자금들 그다음에 대기 자금들이 이런 파킹 통장에 들어간대. 그런데 이 파킹 통장이랑 언젠가 돈을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펀드에 대해서 보니까 가치주나 성장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치주에 대해서 나는 이런 펀드를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언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들을 파킹 통장으로 묶어놓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될 거라며 이 가치주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누가 지금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면 남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설명이 즉 여러분들의 금융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예비 고객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일즈 면접이 뭐가 겁나요? PT 면접이 뭐가 겁나요? 내가 직접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사용해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국내 정보업체 FN 가이드 설정하기에 따르면 설정액이 10억 원을 넘는 국내 가치주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7.43. 근데 해외 주식형은 3.22. 그래서 결국 가치주 펀드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 대표 상품은 요거다. 금리 상승으로 가치주가 매력 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지금 매력이 있는 거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치주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처음이다. 그럼 일단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문을 보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겹쳐.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가 매력 있게 매력 있네?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주 펀드 수익률이 반등하는 건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연 2%에 다가서고 있다.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익 할인율이 높아져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주가 수익률, 퍼, PBR 등 단기간에 가시화될 수 있는 이익이 중심되는 가치주의 매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최근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가치주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증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 제가 아까 설명한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반대로 했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했죠?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를 제가 지금 뒤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치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구나. 그 가치주란 과연 무엇일까? 그럼 가치주의 대표 펀드가 요런 게 있네. 요거를 내가 보고 가치주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볼게요. 자 고수익의 주어 횡보장의 테마주만 활개.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테마주가 지금 활개를 치는데 정치 테마주 특히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투자할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고객 중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분이 있으면 단기간의 수익률에 너무 모든 것을 맡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고요. 당국은행 생보사 당국은행 생보사 청약 철회권 두고 의견이래요. 이제 금소법이 실행되는 게 이제 이슈잖아요. 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을 청취했대요. 금소법 시행령에 담긴 청약철회권이 유법계약 해지권이 청약철회권과 유법계약 해지권이 주요 정점이래요. 자, 넘어가고요.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신설된 소비자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권을 취업을 해서 가면 이제 금소법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소법 신설된 권리 중에 하나가 소비자 권리. 그러니까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알 권리를 주고 조금 더 소비자의 권리를 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금융권에서 우선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공모 펀드를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일부 투자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로 펀드 결성이 무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자 기회를 놓친 투자자와 분쟁이 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가입했는데 이게 뭔가 설명을 잘못 듣거나 나는 듣지 못한 설명이야. 그럼 그거 내용이 다르면 나 이거 철회할게요. 대부분은 뭐 상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달 이내 아마 철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공모펀드에서 이 청약철회권을 제외해야 되려고 얘기한 거래요. 왜냐? 청약을 갑자기 공모펀드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이제 자금을 해서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때 만약에 나 갑자기 청약철회를 하려 그러면 펀드 결성이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들어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융권과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전환권 행사 가능하대요. 하지만 당국은 일부 투자자의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금융권과 당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왜? 당국은 왜냐면 고객들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갔을 때 나중에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위법 계약 해지권도 당국과 시장 간 이견이 큰 상황이래요.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판매사가 해당 상품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금융 당국과 그 다음에 각 금융권 간의 이해 충돌 관계가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소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돌이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기사예요. 연금 개미의 진격. 연금 계좌 ETF에 3조 올렸대요. 와, 여러분 ETF는 알죠? ETF는 뭐죠? Exchange Trade Fund. 발음이 안 좋잖아요.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잘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는 게 좋죠. ETF를 몰랐던 학생들이다. 그럼 ETF가 뭔지 찾아봅니다. ETF의 장점이 뭔지, 왜 연금 계좌 ETF가 몰렸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ETF 잔액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죠. 왜?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화랑되고 그리고 각종 유튜브나 이제 이런 방송에서도 굉장히 증권회사 쪽으로 연금 저축계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움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건 수익이 적은 것들을 지금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이 15개월 새에 6배가 늘었다는 건 이건 마케팅의 성공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인드의 변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게 될 그 금융기관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품들을 팔 수 있을지,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이런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죠.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연금으로도 옮겨 붙으면서 주요 증권사의 연금 계좌 내 ETF 잔액이 3조 원까지 늘었대요. 1년 3개월 만에 6배 넘게 증가한 수치. 와. 또한 연금 저축 펀드 계좌 개설도 전년 대비 4배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결국 연금에 관련된 지금 계좌라든가 ETF도 굉장히 열풍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금 개미. 그러니까 용어를 진짜 신중으로 잘 줘. 연금 개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고요. 이는 가입자들이 연금 계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 비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노후에 쓸 거니까 그냥 안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안정적인 상품만 놨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짧은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수령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충분히 주식형 ETF에 운용해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현상 같아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투자 비중은 이렇게 커졌고요. 가장 많이 투자한 ETF는 타이거. 타이거가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그 다음에 코덱스. 타이거 또 차이나 전기. 아무튼 요런 ETF로 지금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과 많은 이슈들이 지금 금융권으로도 가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주식만으로 뭔가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가입한 금융 상품 내에서 뭔가를 한다면 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노후에 대한 안정성만을 따지는 연금도 이렇게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왜 그런지 그리고 일반 연금과 ETF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IRP와 ETF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약에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시경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태가 안 좋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